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 분의 성향부터 좀 볼게요. 상대방 분하고 친해지려면 되게 빠르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 상대방 분은 마음이 끌리고 그러면 가볍게 막 접근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연락도 빨리 하고 그런 분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장난도 잘 치시고 호기심 자체가 좀 많으신 분처럼 보여지긴 해요. 어떻게 보면 좀 풋풋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경험 자체가 좀 많이 없으신 분 같거든요.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뭐 확신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분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호감이 뭐 있다고 해도 그게 깊은 애정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면 순간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있는 분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접근은 해놓고 겉에서 볼 때는 빠르게 다가오고 뭔가 열정적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에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변화하고 이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안정적이고 뭔가 관계에서도 일정한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계획적인 걸 좀 좋아하시는 분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핀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좀 제이인 느낌? 그래서 이분은 감정을 뭐 한 번에 다 쏟아붓고 그런 느낌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시는 걸로 보여져요.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라던가 자기가 고수해왔던 어떤 삶의 방식이라던가 이거 쉽게 바꾸는 분처럼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 자기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다거나 간섭을 한다거나 뭐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좀 피로하게 느낀다. 버거워한다. 이런 건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금방 친해져서 이 사람이 되게 편하고 재밌고 뭐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도 이 사람 자체는 마음을 다 줄 때까지는 계속 상대방을 좀 평가하고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처럼 보여지긴 해요. 1번님은 어떤 성향이신지 좀 볼게요. 1번님은 살짝 좀 겉에서 봤을 때는 단단한 면이 많이 보여질 것 같긴 하고 1번님께서 나름대로 겉은 단단한데 속은 좀 잘 흔들리시고 기분파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그러면서도 안정감을 좀 원하세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관계에서 대놓고 들이대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마음에 들면 관심을 은근히 나타내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걸 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더라도 표현 자체를 좀 조심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표현을 그래도 조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내숭이 없고 털털하고 뒤끝이 없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뭔가 리더십이 있다거나 감정적이라거나 직설적이라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따뜻한 분처럼 보여지긴 하고 관계에서 연애를 할 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 이런 걸 좀 우선시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 같다거나 그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가신 느낌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짊어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게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이것 때문에 해나가고 그런 건 맞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바뀌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부하에 걸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성향 때문에 한 번에 막 몰아치고 이런 것보다 연락도 가끔 하고 싶다던가 연락이라던가 만남 자체를 좀 줄이고 싶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혼자 쉬는 시간을 좀 갖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복잡하면 감정 표현을 줄여버리신다거나 상대가 그래서 느끼기에는 나랑 좀 거리감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관계에서 너무 매너리즘이 빠지고 너무 힘들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과부하고 오고 그러면은 휴식이 분명히 필요한 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상대가 좀 몰아치고 그러면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건 보여져요. 관계 유지가 어렵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상대방 분도 우리 1번님도 살짝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두 분의 성향적인 면을 봤을 때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빠르게 다가오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그러면 방어적이고 자기 입장만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1번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좋아하긴 하시는 게 맞지만
과하게 나한테 책임감이 부여된다거나 상대가 나를 좀 압박해온다, 구속한다, 약간 이러면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템포가 좀 잘 맞고 그러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 자체는 좀 어긋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자기 입장이나 자기 방식이나 이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보를 잘 안 하시는 분 같고, 뭐 미안하다는 이런 말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잘 맞춰주고 그런 에너지는 있는데, 내 기준을 넘어갔다 싶으면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장난이나 농담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고 호감도 드러내고 그랬을 텐데, 안정적으로 관계가 진입하고 그러면 말은 많이 안 하고 갑자기 태도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수 있고,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은근히 계속 드러내다가 피로해지면은 갑자기 연락도 표현도 잘 안 하시는 분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어쨌든 두 분은 초반에는 잘 맞는데 안정적으로 관계가 가면 잘 안 맞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와요. 어긋나는 시기, 어긋나는 타이밍이 오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고, 두 분의 그러면 단절 당시의 모습을 좀 볼게요. 어떻게자 상대방 분하고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단절 당시에 대화가 차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뭔가 날카롭다, 돌직구를 날린다, 되게 아니면 직설적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내가 맞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마음속에서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서운하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쌓여가지고 말이 빨라진다거나 날카로워진다거나 감정을 누르고 그러는 것보다 순간순간 좀 터뜨리고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입장이 다르면 그거를 의견을 맞춰가고 좁혀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말이 더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대화가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진심이 있다 그런 거보다 자존심이 좀 앞섰다,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말이 상대한테 뭔가 상처가 될 걸 아는데도 내뱉었다거나 아니면 물러서고 그런 거보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이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긴 사람도 좀 씁쓸하고 진 사람은 상처받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선을 넘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감정을 잘 차분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속이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 표정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되게 절제하고 그랬어도 마음속에서 억울함도 올라오고 아쉬움 아니면 미련, 이게 같이 올라오고 서운한 것도 올라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랬든 한 분이 그랬든 약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고, 감정적으로 선택을 한다거나 충동적으로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들어와요. 감정이 있더라도 행동이 좀 우유부단해졌다거나 책임이라던가 체면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걸 조금 회피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을 알 수 없던 인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분 사이에는 어쨌든 마지막에는 감정을 좀 폭발하려고 했던 에너지보다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흐름을 봤을 때 두 분 사이에 마음이 없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자존심이나 말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을 뒤덮어버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마지막이 좀 끝이 안 좋았겠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상대방 분 그러면 단절 당시에 어떤 감정이셨는지 좀 볼게요. 상대방 분은 단절 시점에도 우리 1번님을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내 사람, 내 거라고 생각하신 게 있고, 미련도 있고, 애착도 있고,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면이 있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봐선 안 된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연락이든 뭐 행동이든 내가 먼저 안 할 거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진 않겠다, 이런 태도가 있으셨고, 마음을 좀 숨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좀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1번님께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하시는 어떤 고집스러운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도 세우고, 이분이 아까도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걸 되게 고수하는 분으로 보여지긴 했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에너지가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속마음에서 좀 단절 당시에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에서 우리 1번님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그리움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끝나면서 허탈하다, 불안하다, 약간 이런 감정도 좀 올라왔던 게 있고, 한편으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떤 마음은 있었고, 1번님을 생각했을 때 따뜻해지는 감정도 있었고, 그런 건 맞아도 당장에 자기가 행동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끝내기 아쉽다, 끝내기가 싫다, 약간 이런 느낌? 아직은 끝내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1번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해주고, 돌봐주고, 저는 1번님하고 상대방 분 중에 살짝 1번님이 연상녀나 연상남 많지 않을까? 상대방이 좀 연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니면 뭐 연상이라도 애 같은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케어해 주셨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어쨌든 편안한 어떤 매력을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좀 안정이 된다거나 나를 좀 돌봐준다거나 이런 면이 있었는데, 동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 없이도 잘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리감도 느끼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1번님께서 나 없이도 잘 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좀 1번님께 다가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에너지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애정이 남아있고 허탈하고 불안하고 그랬던 건 맞아도 관계에서 자기가 좀 우위에 있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를 안 해주고 오히려 1번님이 자기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 단절 당시에 어떤 비밀 속마음이 있는지 오늘의 키워드 주제니까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의 비밀 속마음을 봤을 때 상대방 분은 마음이 남아있던 건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확신이라던가 이게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에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시 1번님을 붙잡기에도 좀 애매하다라는 상태가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도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관계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좀 머뭇거렸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면 거기서 비교를 한다던가, 당장 1번님한테 손을 내밀고 그런 것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다, 정말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남아있는데 결정 자체는 미루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냥 평안해서 이분이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그랬던 게 아니라 속에서는 조바심도 나고 아쉽고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관계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랬던 어떤 시기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 어떤 내 자존심이 상한다, 1번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내 자존심이 상한다, 약간 이런 에너지도 보여지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겉에서 좀 단단해 보인다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상황을 좀 생각하려고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분이 속이 좋아서 상황 자체가 좋아서 그랬던 게 전혀 아니고, 이분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연함이 좀 부족한 분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아까 나이트 오브 펜타클도 나와서 그럴 것 같다는 에너지는 있었는데 이분 성향도 그렇고 자기가 유연하고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좀 안 드러내야겠다, 내가 이거를 좀 안고 가야겠다, 티를 안 내고 내가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이걸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낙관적으로 가야겠다라는 태도 때문에 1번님께 선뜻 뭘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방 분께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했다, 이런 에너지가 계속 보여지고 결정을 자꾸 미루려고 했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었다, 미련도 남는데 잊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 갈등하신 것도 보여지고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대책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것 같은데 그 이상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셨다라는 게 보여져요. 자기가 그리고 이 관계를 그냥 이대로 놓으면 아예 1번님을 잃어버릴 것 같다,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대로 가면 아예 멀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 같은 거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1번님께서는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밀 속마음에서는 이분이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어떤 체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님을 좀 잘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님께서는 1번님을 이해해주고 1번
그런 자존심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했다. 이런 건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도권이나 결정하는 어떤 그런 힘은 지키면서도 확신 없이 관계를 가져갔다. 그냥 결정 안 하고 어떻게 보면 1번님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또 회피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았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이도저도 못하고 결정을 못했다. 이런 에너지는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방 부분 비밀 속마음 좀 볼게요. 오늘의 메인 키워드 주제인데 상대방 분은 꼰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자기 어떤 상처라던가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척 하면서 속으로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갈등도 하셨던 것 같고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1번님하고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버텨내고 있었던 게 있고 겉으로는 뭐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약간 이런 것처럼 보여줘도 속으로는 그냥 좀 불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체면이나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화해하고 싶다, 1번님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도 체면 때문에 손을 못 내밀었다 이런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미 1번님하고 여러 번 자기가 부딪혔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게 있고 마음 한쪽에서 지쳐있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1번님한테 등을 돌리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자기가 그냥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자기가 상처받는 거, 그리고 관계에서 또 뭐 PTSD 온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1번님께 마음이 없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약간 자기가 폭발하려고 했던 어떤 감정 같은 것도 누르셨던 것 같아요. 차분해지려고 좀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서로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서로 맞춰가면서 관계를 다시 조심스럽게 서로 배려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갈팡질팡 하셨던 건 있거든요. 관계를 다시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그냥 내려놓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자기가 1번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억눌렀던 것도 있고 이분이 화가 난다거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좋아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이거를 같이 이제 누르신 느낌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마음만 누른 게 아니라 뭔가 화가 났다. 그런 것도 누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미 관계에서 지쳐있는 건 있었어도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에너지가 많이 보이고 그런데 자존심이라던가 자기가 받았던 상처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행동을 좀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어도 속에서는 계속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 내려놓아야 될지 약간 여러 가지 저울질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치더라도 내가 버겁지만 관계를 포기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다시 신중하게 가져가면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서로 배려를 하면 관계를 다시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우리 1번님하고 왜 헤어지셨는지 좀 볼게요. 지금 펜타클 기운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펜타클들 중에서도 자기 거 되게 지키고 싶어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전적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감정 같은 것도 자기가 좀 지켜내야 된다. 내 걸 지켜야겠다. 이런 에너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애를 이어가면서 스스로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다던가 기대가 있다던가 주변에 어떤 시선이 있다던가 그랬을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그냥 압박감을 만든 걸 수 있거든요. 그게 점점 관계에서 무거워졌다.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책임이 과중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에너지도 있고 뭔가 이분이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서. 물론 1번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 어떤 생각으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관계가 책임감으로 버겁다거나 그래서 그게 내가 힘들다.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어떤 신념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관계를 밀어붙였다. 이런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조율해 나가고 그런 에너지보다는 이분이 물론 비밀 속마음에서는 뭔가 자기가 조율해 나갈 생각은 있었는데 다시 관계를 복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관계에서 어떤 버거운 그게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보다 단독으로 뭔가 결정하고 선 긋고 거리감을 좀 주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별을 선택하고 그럴 때 마음을 닫고 자기 어떤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1번님하고의 관계에 애착이 남아있고 그랬던 게 맞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1번님하고의 관계에서 자기가 손해보는 거 그리고 변화되는 거 이런 게 싫다. 약간 내 기준이나 내 방식을 1번님에게 맞춰서 바꿔나가기가 싫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께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거리감도 느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오긴 해요. 1번님의 그럼 요즘에 연애운의 흐름을 좀 볼게요. 1번님께서 뭐 어떤 선택을 내리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불확실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르지를 못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그러더라도 1번님께서 뭔가 바로 달려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살핀다거나 예전보다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지고 관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쪽을 선택해야 맞는지 저쪽을 선택해야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계산하신다 그런 것도 보여지긴 하고 이게 감정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없거든요. 물론 1번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한다거나 매력을 드러낸다거나 정말 대시할 수도 있고 관계를 주도해 나가고 싶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렇게 행동은 하시더라도 감정을 전부 주진 않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태도라던가 이런 걸 좀 유지해 나가시는 것 같고 마음속에서 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뉴패든 뭐 구패든 어느 쪽이든 지금 확실하게 1번님께서 선택을 하고 그런 것보다 판단을 멈추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1번님께서 마음을 쉽게 열지도 않고 먼저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연애 속도 자체는 좀 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1번님이 마음을 열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누구를 뭐 고르고 그런 것보다 지금 관망하고 지켜보고 아무 선택 안 하고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1번님께서 상대방 분, 구패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거나 누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한테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에서 따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썸이나 이게 시작되다가도 흐지부지 끝나긴 좀 쉬울 것 같아 보이긴 해요. 1번님의 상대방 분에 대한 속마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대방 분하고 이미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어떤 안정적으로 좋은 기억을 쌓았다 이런 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가족 같았던 순간도 있고 그걸 완전히 1번님께서 부정하려고 한다던가 잊으려고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 그때처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남아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1번님께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분을 좀 염탐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을 좀 꺼내놓기에는 지금 좀 힘들지 않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만 그리워하신다거나 그냥 상대방분하고 있었던 어떤 상대방분이 나한테 줬던 사랑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순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한다거나 그러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두 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차단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상대방분하고의 기억이라던가 관계라던가 이걸 계속 곱씹고 계시면서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조금씩 다가갈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뭔가 건드리고 그런 것보다는 1번님께서 자기 자리에서 뭔가 할 일 하면서 그냥 버티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이 뭔가 상대방분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그리고 안정적이었던 관계, 가족 같은 관계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관계가 끝나고 단절되고 그런 현실을 좀 인정하고 조심스럽게만 떠올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정 자체는 차분하게 유지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일부러 과거에 깊게 빠지지 않으시려고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의 현재 와서 1번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볼게요. 지금에서 느끼는 감정은 되게 적극적인 에너지는 많이 안 보여요. 1번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1번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맞는데 자기가 당장에 움직여야겠다 이런 에너지는 없거든요. 좀
일부러 1번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던가 당장 자기가 손을 내밀고 그런 거보다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머리로 뭔가 거부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지금 자기가 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회의감이 좀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회의가 좀 있고 1번님이 좀 편안한 사람, 그리고 1번님이 이분한테 좀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번님께서 뭔가 조건 없이 잘해줬다던가 서로가 뭔가 조건 없이 챙겨주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분이 되게 퍼주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1번님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편했었던 기억, 따뜻했던 기억, 긍정적인 기억 이런 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 때문에 되게 그 감정을 되게 곱씹고 계시고 좋았던 기억, 그리움 이런 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당장은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동적이고 자기가 뭔가 해야겠다는 에너지는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 여왕제 카드가 아까 상대방 분 단절 당시에 속마음이 어땠는지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 좀 그러고 계시는 것 같고 상대방 분 비밀 속마음 좀 볼게요. 음, 상대방 분 1번님에 대한 감정이 좀 깊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지금 과거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1번님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마음속에서 깊게 품고 있다. 약간 이런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리움이라던가 후회라던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과거의 어떤 추억에 발목 잡혀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긴 해요.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1번님하고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연락해보면 어떨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의할 때 모습이 어떨지, 아니면 1번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을지,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떨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생각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그림도 있고 나쁜 그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겠다라는 에너지도 있고 이분 1번님이 되게 안정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1번님하고 결혼을 해도 되겠다, 가정을 이뤄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편안하고 안정감도 느껴지고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 없이 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주저스럽고 관심을 표현하기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이분이 담담해 보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도 이분께서는 되게 후회라던가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되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번님하고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말 못했던 거, 자기가 놓쳤던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쉽고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무의식 속에서만 이렇게 자기가 후회하고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립다, 추억을 생각한다, 이런 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에너지나 용기라던가 확신이나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상상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방 분이 그러면 재회나 연락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지금 마음 한쪽에서 1번님하고의 관계를 아예 놓지를 못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1번님께 뭐 본능적으로 끌린다거나 1번님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던가 어쨌든 자기가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던가 1번님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1번님을 좀 끊어내기는 어렵다 마음속에서 계속 집착을 한다던가 내면에서 좀 욕망이 있다던가 제가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분께서 1번님을 잊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긴 하거든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라서 단절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방 분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번님께 잊기 힘든 매력이 있다. 1번님께서 나를 좀 많이 챙겨줬다 이런 에너지가 있고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끌린다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1번님께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이게 단순히 호감 그런 것보다 약간 집착이나 미련 이런 게 좀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좀 조심스럽고 자기가 상대방 분께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불안하다. 어떤 결핍 같은 것도 좀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이분이 움직일 수 있다. 일단은 내 자리를 지키고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올 때 움직이겠다. 약간 이런 계산적인 면이 있거든요. 감정이 앞선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끌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에너지로 움직이진 않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다거나 어떤 갑의 위치에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그림을 이분이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고는 보여져요. 어쨌든 마음을 정하면 이분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서로 맞춰가면서 이걸 밀어붙이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재회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인 주도 하에서 관계의 재회의 흐름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하게 끌리고 있는 건 맞더라도 먼저 다가가고 그런 부분은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나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떤 주도권을 잡고 가져가려고 하는 에너지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분이 방향을 정하시면 되게 과감히 다가간다거나 정말 갑자기 연락 없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분이 방향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 자기가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시간도 좀 길어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시기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에 이분 재회나 연락에 대한 마음은 이렇다고 보여져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락이라던가 재회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진 않다고 보여지긴 해요. 앞으로 그럼 3개월 동안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볼게요. 두 분은 서로 호감이라던가 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도 남아있고 서로 뭐 이상형이라던가 한쪽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만한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두 분이 뭔가 다투고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좋았던 부분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 기억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자꾸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사람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계속 하실 것 같고 기대치도 높게 가져가실 것 같거든요.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나 기대 없어라고 해도 마음속에 자꾸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약간 이런 게 보여지긴 해요. 두 분의 관계 흐름에서 그런데 이 시기에 상대방 분이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를 염탐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눈치만 본다거나 타이밍을 지켜본다거나 그런 쪽으로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더라도 마음을 쉽게 안 연다거나 간 보다가 끝난다거나 믿지 못하고 계속 재기만 한다던가 타이밍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전을 해볼까 포기할까 이 왔다 갔다를 계속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결국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그런 것보다 정체된 시간이 좀 있겠다고 보여져요. 한 분이 결단을 내리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흐름이 조금 제자리 걸음만 하겠다고 보여져요. 3개월 동안에 어쨌든 두 분이 뭔가 희망이라던가 이건 가져가고 그런 건 맞지만 서로의 어떤 입장을 지키려고 하고 눈치만 보고 타이밍만 보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3개월간의 흐름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분의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봐도 지금 당장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런 건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성한 타이밍이 작동 중이다. 살짝 신의 노름이다. 이런 건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벌어지고 있는 관계 흐름 자체가 당장에 우리 1번님 뜻대로 조정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우연이라던가 계기라던가 타이밍이라던가 이게 맞아야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서두른다거나 흐름을 어거지로 바꾼다거나 그러기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열린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서 그게 3개월 이후나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지금부터 3개월 이후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좀 흐름이 열리겠다라는 건 보여지고 있고 1번님께서는 이제 좋은 카드를 보더라도 뭔가 지금 당장의 에너지를 정할 시기이지 상대방 분을 당장 놓아주는 게 좋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체를 1번님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시간을 좀 쓰시고 그리고 상대방 분하고 내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번님하고 상대방 분이 특히 그리움도 있고 추억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그런데 그걸 상상만 하면서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있거든요. 강하게 끌리고 있고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는 어떤 호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타이밍만 지켜보고 계속 그래서 관계가 정체된 에너지가 좀 있어요. 연락이 없다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방어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좀 유지해 나가실 가능성이 커 보이고 연락이 있다면 가볍게 호기심을 표현한다거나 간접적으로 확인은 가능한데 깊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어 보여요. 상대방 분께서 만약에 연락도 하고 우리 1번님하고 재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할 때 흐름을 확보하고 나서야 움직이겠다라는 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하고 혹시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감정 호소를 처음부터 한다던가 압박을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 상대방 분의 어떤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상대방 분이 추억에 발목 잡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번님께서 추억을 어필하라 그런 게 아니라 1번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1번님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거 내가 다른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그런 거보다 천천히 이제 1번님께서도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님 상대방분 성향부터 좀 볼게요.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혼자 잘 지내시고 개인 생활도 잘 하시고 누구한테 막 의존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음 여실 때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연애 필요성 자체가 낮은 분이신 것 같고 여유롭게 자기 생활도 잘 즐기시고 금전적으로 좀 안정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혼자 취미 생활을 많이 한다거나 혼자 지내도 만족을 한다거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연애를 갈구하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진전해 나가고 그런 에너지도 좀 적으신 분 같고 혼자만의 세계가 좀 있다라고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분이 애착이 강하고 마음을 한 번 주면은 그거를 꽉 붙잡는 게 있거든요. 마음을 쉽게 주진 않는데 마음을 한 번 주면 그거를 확 풀어주진 않고 꽉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람이다. 그래서 연애 중일 때도 어떻게 보면 소유욕을 좀 부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기가 막 선뜻선뜻 움직이고 그러진 않으면서 은근히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질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딜 가야 돼요? 근데 뭐 남자 직장 동료가 거길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서 질투심이 발동돼가지고 난리가 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소유욕이 살짝 있으시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살짝 움직임은 좀 없어요. 움직이진 않으면서 괜히 질투만 좀 한다, 집착만 한다 약간 이런 거 보여지고 있고 상대방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가 마음이 끌리고 그러면 관계 자체 몰입하고 그러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다거나 마음이 열리면 애정 표현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한테 좀 맞추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런 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랑을 할 때도 의심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완전 올인한다 이런 에너지는 없고 주변에서 뭐 너 상대방이 이렇다는데 하면 거기에 막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얘기를 할 때도 자기의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자기의 과거 상황, 자기의 마음 이런 걸 A부터 Z까지 다 꺼내놓는 어떤 솔직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깊은 얘기 같은 것도 일부만 꺼낸다고 보여지고 마음속 깊은 얘기도 일부만 꺼낸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초반에는 좀 차갑다거나 무심해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을 주면 그래도 깊게 얽혀가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마음이 좀 식었다. 확신이 깨졌다. 이러면 되게 관계를 끊어내는 속도도 빠르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2번님의 성향도 좀 볼게요. 2번님은 과거 연애에 좀 트라우마가 있었나라는 것도 보여지고 연애에서 한번 2번님이 불안감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스스로를 좀 옥죄는 게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갇혔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책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도 답답하겠다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따뜻하고 애정 표현도 풍부하신 것 같거든요. 상대방 좋아하면 그걸 숨김없이 표현하실 수도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좋아하시면 그걸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지긴 해요. 짝사랑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감정을 좀 투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고 좀 착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거나 불신이 생긴다거나 한번 이러시면 바로 방어태세로 좀 전환하실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테스트하려고 한다던가 시험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님 같은 경우에 초반에 좀 다가가기가 쉬운 사람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마음이 한번 다치면 그걸 회복하기까지 좀 뒤끝이 심해진다거나 오래 간다거나 꿍하다거나 그런 건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님께서 관계를 놓는 건 아니더라도 그게 좀 끈질기게 마음속에 트라우마라던가 상처라던가 이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접지도 못하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거를 조금 표출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초반에 두 번 같은 경우에 성향상 초반에 2번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을 빨리 줬나 이런 부분에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마음 열리고 그럴 때 애정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2번님의 속도 자체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그리고 감정을 조금 속마음을 일부만 꺼낸다. 다 드러내진 않는다. 이런 게 보여지고 행동을 하고 그런 거보다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해 나갈까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2번님 같은 경우에는 호감이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표현하시고 감정 흐름이 되게 뚜렷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숨기고 한쪽은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2번님 좀 힘들겠다라는 것도 보이고 2번님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면 생각을 조금 과하게 한다라고 보여져요. 생각 과잉. 생각을 낳고 그런 문제가 있고 자책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러다가 잘 일이 안 풀리면 되게 꽁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면 감정을 닫아버린다거나 대화를 미룬다거나 거리를 둔다거나 그런 면이 있어서 서로 같은 시기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오해가 좀 풀리기 어렵겠다. 오해가 더 쌓이겠다 이런 것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돌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단절 당시의 관계 모습을 보면 단절 직전에 두 분 조금 평소에 쌓였던 게 있었나라는 어떤 것도 보이고 어떤 한 사건이나 한 마디나 아니면 서로 오해가 쌓였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무너진 게 있거든요. 그 서서히 권태감 때문에 두 분이 끝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예측 못했다 이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없이 관계가 이별을 맞았다라고도 보여지고 한 분이 되게 좀 쎄했다. 모습이 좀 쎄한 게 있고 태도 자체가 좀 이중적이라던가 갑자기 쎄해졌다던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속을 알 수가 없었던 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게 없고 감정 기복 같은 걸 숨기고 냉정하게 행동을 한다던가 그랬어도 속으로는 어떤 서운함이나 상실감이나 이런 게 쌓였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진 않으신 것 같아요. 마음 한쪽에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감정을 터뜨리게 될 경우에는 더 상황이 나빠지겠다.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차분한 척 관계를 정리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나 서로 그랬거나 차단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차단이라던가 관계를 아예 이제 단절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긴 해요. 어쨌든 연락을 끊고 연락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일단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회피했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좀 멀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끝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차단이라던가 이런 게 감정이 끊겨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기가 더 이상 어렵겠다. 이렇게 뭔가 서로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고 어쨌든 겉으로는 냉정했어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단절처럼 보여지고 두 분 이런 어떤 단절이나 이별의 여파가 좀 컸겠다고 보여져요. 예상 못했던 타이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 단절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볼게요. 상대방 분께서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지치는 마음 이게 공존했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완전히 감정이 식었던 건 아니더라도 이분이 좀 지쳐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애착이 남아있고 하더라도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쳐서 관계를 놓아버린 게 있고 내가 여기에서 더 해나갈 게 없다. 내가 미련이 남고 뭐 그런 건 있더라도 실망하고 어떤 허전한 마음 그런 건 있더라도 일단 그래서 지쳤기 때문에 관계를 내려놓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나신 게 있고 물러나고 나서 뭐 등을 돌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본 건 맞거든요. 당장 자기가 행동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자기 생각이라던가 이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없었던 거고 먼저 연락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건 기싸움 그리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곧 폭발해버릴 것 같아서 좀 참아내려고 연락을 안 했다던가 어쨌든 수동적으로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련이 있더라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번님에게 연락하면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안 하는 거다. 약간 이런 것도 보여지긴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번님을 이길 수 있다. 이번님을 현혹해서 내가 말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말빨이 더 좋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자신감도 좀 있고, 그리고 이번님께 자기가 연락을 하면 이번님께서 뭔가 돌아올 거다, 이런 확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못 버텨서 떠나는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번님께서는 그런 상황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셔도 상대방 분께서는 내가 지쳐서 떠나는 거지, 내가 언제든 다시 이번님하고 연락을 하면 다시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맞으시면 다른 번호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 그럼 비밀 속마음을 좀 볼게요. 상대방 분 성향에 나왔던 카드도 지금 두 개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성향대로 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미 상처를 받았다거나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그런 상황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자기가 드러내고 그럴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조금 힐링하고 치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어도 사실은 겉으로 괜찮은 척 했어도 자기 마음을 조금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다고도 보여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번님께 애착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번님을 놓을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어떤 생각이라던가 자기 고집이라던가 이런 걸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번님하고의 관계를 진전해 나가긴 어렵다라고 속마음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거나 그게 본인한테 좀 유리하다고 느껴지신 게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상황이라던가 그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님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했다 이런 거보다 아예 그냥 자기는 관계를 지켜봤다. 이번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마음을 여전히 잡고 있었어도 절대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이나 이거를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어떤 고집이라던가, 그리고 나를 지켜야겠다는 어떤 자기 신념이나 자기 입장이나 그걸 지켜가려는 어떤 에너지는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애초에 성향상 그러셨고, 연애를 하더라도 이분이 의존을 하는 성향도 아니고, 마음속에 어떤 예의 같은 것도 이분이 일부분만 꺼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 차갑고 무심한 면들이 비밀 속마음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확신이 좀 깨졌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러나 있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이별 이유나 상대방 분이 우리 이번님하고 왜 헤어졌는지 좀 볼게요. 채널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적인 약간 부담이나 여건이 좀 그랬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안정감이라던가 현실적인 어떤 균형이 맞는 거, 그런 거 중요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를 이어나가면서도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는 분처럼 보여져요.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면모가 좀 있으시거든요. 생각보다 진중하고 신중하시고, 관계에서도 신뢰라던가 책임감이나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고 보수적이고 이런 면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상황이나 이 관계를 계속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산을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속도가 느려졌다,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렸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 정도의 내가 에너지나 노력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연애 외적인 어떤 주변 사람이라던가 사회적인 관계나 우선순위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정말 제3자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거든요. 친구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고, 다른 인간관계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관계에 간섭을 줬다,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술자리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삼각관계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서만 좀 머무를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요인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 이분이 관계에서 자포자기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어떤 환경적인 제약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그런 거보다 그냥 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의 한계치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관계에서 제약이 좀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좀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좋아하더라도 이대로 내가 더 있을 순 없다, 약간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그거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게 없었고 그럴 정도로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이번님의 그러면 연애운의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이번님께서 적극적으로 누굴 찾는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 분하고의 관계라던가 감정이라던가 그걸 정리해 나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죄책감도 좀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거나 밤에 뭐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뭐 터놓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뭐 웃긴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면서 풀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마음속에서 아직도 뭐 상대방 분에 대해서 애정이라던가 따뜻함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고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뭐 불안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우리 이번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우리 상대방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뉴페를 위한 어떤 자리를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표현을 당장 뭔가 하는 느낌은 없고 속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이번님께는 어떤 새로운 연애운 흐름이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기회가 들어온다고 보여져요. 안정적인 어떤 관계에서 기반을 다져갈 만한 인연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이번님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당분간은 뭔가 속도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고 이번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기회가 그때 타이밍에 맞게 올 때에만 관계가 뭔가 이어지고 그게 구패든 유패든 그렇게 신중하게 관계를 가져가실 것 같긴 해요. 우리 이번님의 그럼 상대방 분에 대한 속마음 좀 볼게요. 이번님도 직접적으로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에너지는 적으신 것 같거든요. 생각만 너무 많고 그 멀리에서 상대방 분이 뭐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오히려 이러고 계시지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어 보이세요. 수동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직접 뭐 달려가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거리에서 상대방 분을 조금 상대방 분의 어떤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상대방 분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염탐하고 그러면서 언제 어떤 타이밍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긴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뭐 다른 이성들이 다가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고 혼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도 하고 상상도 하면서 착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살짝 어떤 느낌도 드냐면 우리 이번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에 대한 콩깍지가 안 벗겨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혼자 여러 가지로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한데 이게 미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움직이고 그런 거보다 의존하고 뭔가 상대방 분이 해주길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실행력 자체는 되게 부족하시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번님도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끌려오기를 바란다. 이런 것도 있고 내 자리를 조금 우위도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의 현재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런 걸 볼게요. 이게 단절당시가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달라졌나 볼게요. 상대방 분께서 좀 어떤 감정이냐면 이번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카드는 보여지진 않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 뭔가 상대방 분께서 아직도 이번에게 호감도 남아있고 부드럽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감정 자체가. 근데 이게 감정에 뭐 휩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 분께서 단절됐는데도 아직도 이번님에 대해서 호감도 남아있고 인상 자체가 좋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당장 뭐 이번님께 풀어가고 그런 거보다 진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도 이분도 조금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시거든요. 필요하면 뭐 연락을 하실 수도 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여지 자체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면 현실적으로 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이제 너한테 이제 했던 것만큼 확신을 받을 수 있으면 아까 이분이 그랬거든요. 비밀 속마음에서도 그렇고 뿌린 만큼 거두지를 못하겠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 어떤 확신이 생긴다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 분 상황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거 상황적인 문제에서 확신이 생긴다거나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거나 이럴 때만 움직이겠다라는 에너지는 있어요. 관계에서 뭔가 상대방 분도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고 싶다. 제외를 하더라도 내가 이겼다거나 내가 주도했다. 약간 이런 그림이 나와야 이분이 관계를 이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2번님께서 먼저 다가온다거나 자기가 어쨌든 2번님께서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자기한테 유리할 때 그래서 사실 2번님하고 살짝 데칼코마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예 식은 건 아니더라도 이분이 나한테 굳이 유리하지 않으면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단어가 생각나는 게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호감도 있고 좋은 인상도 있고 관계를 뭐 다시 시작해볼 생각도 있고 그런 건 맞는데 굳이 내가? 약간 이런 느낌?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 뭐 이번님께서 나서면 그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에너지는 있어요. 상대방 분 비밀 속마음 좀 볼게요. 상대방 분이 방금 전에 그런 척 하셨어도 비밀 속마음을 봤을 때 되게 속마음에서 미안하다는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속 깊게 사랑한다. 그래서 어지간히 사랑한다. 약간 이런 건 보이거든요. 단절되고 나서 좀 그립고 그런 어떤 연락하고 싶다던가 그런 욕망도 많이 올라오셨던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이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마음이 변함은 없거든요. 내가 이번님을 좋아하고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 맞아, 이번님한테. 그런데 내가 당장 행동해야 될 이유는 못 느끼겠어. 이런 상태처럼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마음 자체는 어지간히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가능성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번님께서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리고 제외해서 내가 뭔가 불리하게 갈까봐 그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 뜬구름 잡는다라는 것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행동력 자체는 없이 혼자 그냥 의미부여하고 생각하고 이분도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지금 상황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속마음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서 똑같으시거든요. 생각 자체가 속마음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뭐 이번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어떨까라고 하면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카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상대방 분도 우유부단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혼란을 겪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내가 굳이 움직여야 될까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뭔가 이번님한테 다가가서 다시 잘해보자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보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가볍게 연락을 해보고 싶다거나 염탐한다던가 그냥 지켜보고 탐색하고 소식이 궁금하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자기가 되살려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 그거보다 일단 관계를 지켜보는 느낌? 그리고 이분이 다가가기가 어렵고 부담감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물론 우리 2번님의 근황이나 이게 궁금하고 상황 체크하고 그런 것도 맞는데, 2번님하고의 어떤 조건이라던가 상황적으로 하나하나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서 아쉬웠던 거, 부족했던 거.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재회라던가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좀 볼게요. 이분은 재회 생각만 하면 살짝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진다는 게 있어 보여요. 재회라던가 연락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과거에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던가 상황 자체가 불분명했다던가 그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던 그런 사이, 확신이 없던 관계라던가 마음의 감정에 확신이 없었던 거 그래서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거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불신이라던가 경계라던가 이게 좀 깔려있는 것 같고 신뢰를 좀 못한다 이런 것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기도 무너져 내리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별에서 상대방 분이 이번님보다 자기가 피해본 게 많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행동이든 분위기든 여러 가지가 자기한테 치명적이고 말이라던가 그런 게 자기한테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억 때문에 재회 가능성을 자꾸 적게 보시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이미 관계가 끝났다 이런 인식도 좀 있으시고 무기력하다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함이나 상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감정을 닫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은 해보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자체가 속도도 느리고 감정보다는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따져보려고 하고 머릿속으로 따지는 게 있어서 천천히 뭐 연락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어떤 불안이나 상처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그러진 않으신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뭐 실망하고 그러실 건 아닌 게 완전히 감정을 닫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상대방 분과의 우리 2번님의 관계 흐름을 볼게요. 상대방 분 되게 고집 세신다 이런 거 보여지고
상대방 분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크게 뭐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것보다 현재 자기 위치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걸 지키고 싶고 주도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 내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흐름이 빠르게 전환될 것 같긴 해요. 연락을 한다던가 우연히 만난다거나 예상 못하게 속도가 갑자기 붙으시는 게 있거든요. 이런 어떤 변화 자체가 한 분이 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주변 사람이나 환경 변화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두 분 사이가 빠르게 전개되고 급진전되는 에너지는 들어오는데 결국에 서로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대화를 하든 행동을 하든 이게 뭔가 지금 당장은 애매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이럴 수 있는데 결론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좋은 결론이든 정리가 아예 되든 애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시긴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조용하더라도 3개월 중반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3개월 정도로 봤을 때 한 8주차 정도 8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있고 그때 뭔가 두 분 사이에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 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여지긴 해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다. 두 분이 관계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겠다고 보이고 사실 지금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이런 게 뭔가 이번님에게 좋다고 보이기보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 흐름을 봤을 때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님도 뭔가 관계 자체가 신의 노름이다. 시기 자체가 신의 노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려면 자연스러운 시기를 좀 기다려야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님께서 노력한다거나 어거지로 바꾸면 상황 자체가 흐름이 완전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자세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유연한 마음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분께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관계를 지켜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호기심이나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주도권 자체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확신 있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때만 연락이 올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중반 이후에 8주차, 6주에서 8주차의 흐름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뭔가 다시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런 건 소용없을 것 같거든요. 제의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너한테 이 정도 선에서는 배려해 줄 수 있다거나 환경적으로나 뭐 상황적으로나 두 분이 부딪혔던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어떤 자세를 보여주면 상대방 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 제의까지 가져가시기 좋지 않을까도 보여져요. 그래서 확신을 좀 주시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상대방 분을 압박한다던가 그런 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유연하게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상대방 분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 타고 같이 흐름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님 상대방 분 성향 어떠신지부터 볼게요. 상대방 분은 뭐 연애 중이거나 뭐 서운하거나 아니 상대방 분은 연애하거나 그럴 때 서운하거나 실망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느끼는 분처럼 보여지거든요. 마음이 한번 상하시면 그게 좀 오래 간다거나 관계에서 뭐 좋은 점 그런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것보다 아쉬웠던 거 그런 걸 더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후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선뜻 저지르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이분이 세심하게 챙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는데 세심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서 그걸 뒤에서 챙겨주고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후회도 많이 느끼셨겠다고 보여지긴 하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상처라던가 배신감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연애 지금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깨진다거나 그러면 아니면 감정이 막 크게 흔들리면 단호한 어떤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이분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소한 어떤 말다툼이나 작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연애를 이어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로 보여지긴 해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실망하고 기대를 안 가지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 때문에 이분이 열정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긴 하더라도 상처라던가 실망이라던가 이거 받으면 급격하게 태도가 바뀐다거나 한번 사람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걸 회복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겠다 이런 건 보여지고 있어요. 약간 이성적인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3번님은 상대방 분보다 그래도 내실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경험치가 조금 더 있는 느낌도 들고 한번 이제 마음을 주고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 분에게도 잔소리를 한다거나 할 때도 뭐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상대가 꾸미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꾸며나가려고 천천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지 그걸 급변하고 그런 걸 선호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우리 3번님 같은 경우는 펜타클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좀 강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상대방 분에 비해서 차분한 에너지는 있어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연애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감정만으로 관계가 흘러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활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서로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 고려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느낌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 분을 되게 세심하게 살피고 보살피고 이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 분 세심함이 좀 없으시거든요. 그게 조금 두 분의 트러블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3번님이 그걸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그림이 명확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관계라던가 불완전한 관계라던가 이런 거 선호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만 외골수처럼 가시는 게 있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좀 잘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초반에 거리를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관계에 빠지면 그 사람 좀 놓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열정이 큰데 상처라던가 이게 생기면 속도가 갑자기 꺾이는 게 있고 우리 이 3번님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서면 끝까지 꾸준히 끝까지 관계를 가지고 가는 타입이시긴 한데 관계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쪽은 도망가는데 한쪽이 붙잡는 그런 에너지가 좀 있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운함 같은 거 되게 잘 느끼시는데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끝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크면 거리를 두고 그러는데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걸 조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를 복구해 나가려고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상대방 분에게는 좀 부담이나 압박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은 관계가 뭔가 완성되고 그런 어떤 방향이 안 맞으면 끝까지 가진 않는데 상대방 분은 세심함이 좀 없어서 본인이 뭐 리드하고 추진력 있게 나아가고 그런 건 있는데 3번님하고 방향이 달라도 그걸 조정해 나가는 에너지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어긋나면 양보 없이 기싸움을 좀 하시겠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그러면 단절 당시에 상대방 분하고 우리 3번님 관계 모습 좀 볼게요. 단절 전까지 두 분 서로 관계를 이어나가 보려고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거나 누가 붙잡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심으로 뭔가 협력하고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 끼워 맞추는 느낌은 있거든요. 뭔가 감정 그런 거보다 우리의 관계 자체를 수정해 나가볼까라는 어떤 소통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한 분이든 아니면 상대방 분이든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든 어떻게 보면 자기 방식이랑 속도대로 그 관계를 끌고 나가려고 했던 기운이 강해 보이고 의견 조율하고 그런 것보다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좀 경계심이 커졌다던가 싸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운했다던가 오해가 생겼다던가 믿음이 좀 없어졌다던가 그렇게 되면서 서로 마음을 조금 열지 못하고 특히 우리 3번님 쪽에서 상처받을까봐 경계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단절되던 시점의 관계가 겉으로는 같이 가는 듯이 보였어도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균열이 좀 생긴 어떤 시점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잘 맞춰가도 서로 각자만의 방식을 고수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절 당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좀 볼게요. 단절 당시 상대방 분은 이분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불만이 있던 부분에 계속 몰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삐졌다던가 계속 지쳤다던가 이런 게 있었고 상대방 분께서 뭐 3번님에게 대해서 뭐 감정을 내려놓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행동하려고도 안 하고 의욕도 없고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이 관계가 자기의 마음을 만족을 못 시킨다. 약간 불만이 있다. 이런 생각만 조금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님께서 뭔가 반응을 하더라도 3번님께서 뭐 말을 걸거나 반응을 해도 무덤덤하게 간다거나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이제 애정이 식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랬을 수 있고, 감정을 억누르고 그런 상황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3번님에게 뭐 좋아하는 마음 그런 건 있더라도 옳고 그름, 그래서 이게 맞는지, 그리고 관계 자체가 뭔가 틀어지고 둘이 뭐 의견 조율이 안 나고 그러면 사실 맞춰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통 누구 한 명만 의견이 맞고 그런 경우는 드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만 잘했다? 내 생각이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선입견이 좀 있는 사람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맞는 선택인지 그런 어떤 계산적인 면이 더 보여지고 우선시 됐던 것 같아요. 감정에 치우치는 걸 스스로 안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는 좀 애착도 있고, 3번님을 자기도 잊기 어려울 거다, 쉽게 끊어내기 어려울 거다, 그만큼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3번님과의 관계를 다시 메꿔나가고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만 약간 집착한다거나 그런 면만 있고, 오히려 3번님께 의존한다거나 그렇고, 자기가 끊기 어렵다는 건 알면서 본능적으로도 끌리면서 뭘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상대방 분 비밀 속마음 좀 볼게요. 상대방 분 비밀 속마음을 보면 저는 상대방 분이 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3번님하고 속궁합이 잘 맞다? 그것 때문에 좀 끊어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3번님하고 물론 관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좀 따지고 있고 그런 건 맞았는데 속궁합 자체가 맞기 때문에 뭔가 끊어내기 어렵다. 근데 만약에 이제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정도로 어떤 성적 매력이나 그런 어떤 어필하는 부분에 끌렸다 이렇게도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 3번님하고 관계를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는 있어요. 열망도 있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진 않으신 것 같아요. 비밀 속마음이기 때문에. 다만 이분이 혼란스럽다는 마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단절 당시에.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이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어떤 갈등 상황에서 혼란스러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불투명한 상황, 오해가 있다던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믿음이 더 이상 없다던가 두렵다던가 여러 가지로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작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면보다 자기가 어떤 만들어낸 상상, 생각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행동적인 어떤 움직임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거든요. 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라는 것도 있고, 사소한 걸 되게 과하게 생각해낸 느낌도 있어요. 과하게 생각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예상 못하게 자기가 상처받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불안한 연애가 싫다, 이런 속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은 우리 3번님하고 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는지 좀 볼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감정이 식었다 그런 것보다 관계 안에서 뭐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도 최대한 자기는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참고 누르고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속마음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좀 안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뭔가 싸움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자기 딴에는 3번님을 좀 달래줬다라고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관계에서 기대치가 있었대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거. 자기는 뭐 연애를 하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기대치가 헛됐다. 헛된 기대였다. 이런 것도 있고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아까 실망하는 어떤 성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어떤 희망 같은 게 자꾸 무너지니까 실망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모님께 어떤 이별 사유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약간 핑계 대면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화한다거나 자기 쪽에서 되게 포장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에너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이런 건 있더라도 이상적인 거 자기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 현실하고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감정이 식었다기보다 이성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 말고 우리 3번님 요즘에 연애운 흐름 좀 볼게요.
3번님은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좀 많이 남았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최근에 어떤 연애라던가 그런 특정 어떤 사람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마음이 불안정하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연애가 두렵다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스스로를 좀 괴롭힌다 이런 모습도 보여져요. 불안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거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거나 내가 먼저 할 어떤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일부러 행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 내가 기다려서 어떻게 저렇게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가더라도 좋게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에 어떤 받았던 상처라던가 실망이라던가 이게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을 쉽게 못 여시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경계심이 먼저 앞선다거나 과거에 어떤 연애 자체가 좀 트라우마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고 그런 것보다 경계심이 조금 먼저 드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불안감이 지금 당장 높고 누구를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면 우리 3번님의 상대방 분에 대한 속마음을 좀 볼게요. 3번님은 상대방 분에 대해서 아직도 상대방 분하고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걸고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자체를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따지시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시는데 그래도 가능성 자체는 두고 있다고 보여져요.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힘이 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상대방 분한테 달려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도 튀어나오고 생각보다 감정이 막 쉽게 움직이시고 충동적으로 계획이 막 생기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끊기고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좀 그거를 다시 어떻게 메꿀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게 이제 사모님을 못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주춤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의견 차이가 있었다던가 생각이나 진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났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무너졌던 게 있기 때문에 충동이 들더라도 이미 깨진 관계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 분의 마음 좀 볼게요. 현재 속마음을 볼 거예요. 상대방 분 현재 속마음은 절대 여사제부터 뜨네요. 에너지 자체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상대방 분 아직도 살짝 꽁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없이 꽁에 계세요. 서운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기가 그리고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3번님께 다른 이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기가 그걸 체면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던가 여러 가지로 자기가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 촉이 좋다고 하시거든요. 촉으로 느끼기에 뭔가 3번님이 뭐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더라도 그거를 뭔가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생각이나 자기가 서운했던 부분 그거를 3번님께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해봤자 3번님이 이해 못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막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재고 그러면서 실행 자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번님에게 미련은 있는데 이성적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던가 근데 안 보는 듯 하면서 이분 다 염탐할 거 다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뭐 3번님의 어떤 소식을 듣는다거나 같은 직장에 있다면 그 계속 염탐한다거나 뭐하고 지내는지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연락을 안 하더라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염탐이라는 의미를 너무 이렇게 좁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 대화를 했던 거나 사진을 계속 본다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3번님을 놓으려고는 안 하신다라고 보여져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는 보여지고 그럼 상대방 분 비밀 속마음 좀 볼게요. 칼이 막 날아다니는데 상대방 분은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외롭다거나 그립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되게 확고하신 것 같아요. 여지를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분이 기대치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뭔가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고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겠다. 왜냐면 이분이 이상하게 자기가 좀 피해자라고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다시 다가오고 감정적으로 뭔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표정이라던가 말투 차갑게 할 거다 이런 어떤 의지도 있으시고, 근데 내면에서 좀 힘들거든요. 이분이 내면에서는 힘든데 그걸 자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칼이 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분명히 3번님하고의 관계가 좋았다. 그리고 3번님이 사라지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고 힘들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3번님과의 만족감, 좋았던 기억 이런 게 지워지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거를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자기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정신승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면이 좀 많이 보여지고, 딱히 이제 3번님을 놓고 그 정리하고 이게 이분한테도 쉬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상대방 분은 그럼 우리 3번님과의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게요. 이분은 근본적으로 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자기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회라던가 연락 자체를 닫아놨다 그런 거보다는 과거의 어떤 불신이나 상처나 이것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다. 다시 다가가면 내가 또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주변에 이성이 있다던가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던가 아니면 두 분이 뭔가 불신이나 여러 가지로 지쳤다던가 버티기 어렵다던가 그런 부분, 장애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고 마음을 다 접지는 못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염탐한다던가 그런 건 있는데, 만약에 연락을 하더라도 이분이 우회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직설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거보다 상황을 살핀다거나 다른 경로로 소식을 전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이분이 사실 속마음에서는 숨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산모님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고 싶다 이런 마음도 많이 보여지고, 이분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계가 단절되고 그랬을 때 자기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치고 싶지도 않고 3번님을 놓고 싶지도 않고 전부 다 가져가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되게 머리를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 안 지는 선에서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깊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다던가 배신감을 느꼈다던가 여러 가지 가치관이 충돌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직 마음속에서 아물지 않았다. 아직 이제 3번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온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기 어렵다. 만약에 가도 도둑놈처럼 잠깐 왔다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3번님과의 3개월 동안의 관계의 흐름을 볼게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기는데 상황적인 어떤 제약 그런 거를 좀 지켜보고 그러다가 좀 꼬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긴 하겠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두 분 사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꼭 그게 재회는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어떤 조건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타이밍이라던가 어떤 금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두 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자기 상대방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다른 이성이 있다던가 내가 상대방 분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뭔가 꼬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 그런 게 발목 잡는 게 있더라도 3개월 안에 한 번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생각을 해본다던가 판단해 볼 시기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때 관계가 다음 방향으로 갈리는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고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전에 어떤 미뤄왔던 두 분 사이의 문제점이나 갈등이나 그거를 다시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 자체는 들쭉날쭉하게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차가 가장 결정적이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연락이 없더라도 연락이 없다면 그거는 자존심이나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연락이 있다면 그거는 상처를 조금 극복하고 연락이 오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감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져가 보자는 논의를 하러 오실 것 같긴 해요. 두 분은 구주차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숫자 9도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숫자 9도 보이고
두 분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는 건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영상 시청하는 시점에서 구주차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기가 8월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만약에 9월이다, 구주차다 하면은 추석이 좀 껴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시즌에 한번 마음이 움직이고 두 분 대화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제안을 안 하더라도 기회 자체는 찾아온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꼭 상대방 분께 연락이 온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사모님께서 해보실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우리 3번님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가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심을 가져가시면서도 좀 3번님 자존감도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 같은 성향의 분하고 사실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쉽진 않겠다고 보여져요. 그 과정에서 3번님께서 자존감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3번님은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관계를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 인내하면서 마음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오픈마인드 상대방 분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 생각보다 더 꽁하는 성격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휩싸여서 뭐 화낸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께 뭔가 대화 기회가 있다면 이 관계를 너가 선택하더라도 불편할 일은 없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신을 심어주시면 좋겠다고 보여져요. 우리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 상대방 분 성향부터 좀 볼게요. 상대방 분 관계 초반은 되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리드하는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은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망설이고 그러는 거 없이 막 행동을 엉덩이가 들썩들썩 되면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행동 자체가 좀 빠른 분이다 이런 건 보여지고, 겉에서 봤을 땐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거나 결단력이 있어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상대방 분은 그거 다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걸 다 판단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겠지, 그거 다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움직이시는 거고, 그래서 뭐 4번님이 느끼기에는 상대방 분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느리다, 답답하다, 생각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에서 상대방 분께서 도덕이라던가 신뢰라던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내가 연락을 하더라도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연락한다 이런 분처럼 보여지긴 해요. 감정이 아무리 뭐 들어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다던가 주변의 어떤 시선에서 불편하다던가 그러면 이분 관계를 좀 이어나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처럼 보여지긴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이어가고 그래야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설렌다고 관계를 이어나간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어떤 미래의 어떤 그림이라던가 현실적인 안정감이 느껴져야 움직이시겠다 이런 건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도 있냐면 이분 되게 고지식하고 오지랖도 되게 넓어 보이세요. 그래서 뭐 챙겨줄 건 챙겨주고 그렇더라도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한다거나 사사건건 얘기를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한다, 약간 이런 건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적인 명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소개팅이라던가 공적인 자리라던가 그런 데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자만추나 이런 스타일은 사실 좀 아니어 보이긴 해요. 근데 기준 자체가 높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우리 사부님이 보기에 상대방 분 차갑다거나 마음을 잘 안 연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렇게 확 다가가는 에너지를 꺼트리지 않으려면 자기 기준에 좀 맞아야겠다라는 것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4번님 성향 좀 볼게요. 카드가 미끄러워서. 4번님이 조금 연하인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카드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상대방 분에 비해서 4번님이 조금 뭐 나이가 그렇지 않더라도 미성숙하다 이런 좀 느낌은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으시고 연애 자체를 되게 가볍게 처음에 시작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호기심이 깊어지면 과몰입하시는 게 있거든요.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여유라던가 만족감이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어 하세요. 혼자서도 삶을 즐기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즐거움 자체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파트너를 만나서 오랫동안 가고 싶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누구를 사귀고 그러면 되게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면 그거를 좀 과시하고 싶다던가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던가 이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감정 기복 같은 건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선 성숙하신데 초반 에너지 자체는 되게 상대방 분에 비해서 미숙하시다 이런 건 있고 속도 조절도 잘한다거나 좋을 때도 불만이 있을 때도 극단적으로 가는 느낌은 없어요. 감정 톤이 좀 일정한 느낌도 있고 관계 초반에 설렘도 느끼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가 생활 리듬이 잘 맞는지 얘가 나한테 뭐 약속을 정할 때 너무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맞춰나가는데 어렵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을 뭐 무리해서 맞춰나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 분은 자만추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는데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자만추를 좀 좋아하시겠다 이런 거 보여져요. 상대방 분 입장에선 이런 4번님의 성향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조금 자기한테 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너무 변화가 없다던가 조용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라던가 이런 게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시는 분처럼 보여지고 모든 걸 다 한번 검토하고 충분히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고 결정하시는 분처럼 보여지고 우리 사번님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접근하고 분위기나 템포에 따라서 그냥 즐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좀 엇갈릴 수도 있는 게 있고 상대방 분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이고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을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흐름 자체를 좋게 가져가고 싶다,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결정을 잘 안 하고 상대방 분하고 사번님은 그래서 살짝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상대방 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건이나 가치관이나 사람을 볼 때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번님은 우리가 잘 맞는지 리듬 이런 걸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건 맞는데 그 안정적인 부분으로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좀 다르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단절 당시 두 분 관계 모습 좀 볼게요. 잠시만. 두 분은 관계가 좀 지루했다라는 게 자꾸 키워드로 보이는데 너무 불꽃 튀기셨다면 다른 번호 고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두 분 관계 자체가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 서로 친숙하고 오래 어떻게 보면 추억을 간직했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연애도 많을 것 같고, 썸이었어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던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 진전이 좀 안 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두 분이 추억이라던가 편안함이라던가,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의라던가, 뭐, 호감이라던가, 그것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관계 방향이 좀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활 환경이 바뀌었다던가 외부 상황이나 갑자기 이직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공부를 안 해야 되고 뭐 취직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어떤 안정적이던 게 바뀌었다. 이민을 갔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거리가 확 멀어졌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관계 흐름이 바뀌면서 기존에 안정적이던 관계가 흔들렸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좋은 기억, 추억 이걸로 우리가 관계를 좀 붙잡아 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좋았던 때에 비해서 지금이 좀 아쉽고 허전하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 때문에 한 분이 그때로 좀 돌아가긴 어렵겠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태도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이 그런 게 좀 있었고 움직임이 좀 없고 안정적인 건 있었어도 뭔가 관계가 루틴화되면서 지겨워졌다, 지루하다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옥같이 좀 답답하다 이런 것도 있고 단절 당시 상대방 분 어떤 감정이셨는지 좀 볼게요. 또 상대방 분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 수비학적으로 이의가 들어오고 있고 심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4번님하고 소통하고 뭐 교감하고 대화하고 이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단절 자체가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감정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했다던가 교감이 잘 돼서 뭐 대화하는 데에서 티키타카가 잘 맞았다던가 그런 게 있더라도, 그리고 이분이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 계획이나 여러 가지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선택의 기로인지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다 상황에 따라 다르실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화를 하는데 소홀해졌다거나 우리 관계가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던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이성한테 힐끔댔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커플을 봤을 때 이러지 않는데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과거를 좀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평가를 다시 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단절 당시에 상대방분이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재회에 대한 여지 자체를 품고 있었고 우리 재회 다시 할 수도 있지, 다시 만날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절 당시에 상대방 분은 뭐 비밀 속마음이 있는지 좀 볼게요. 비밀 속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내 얘기나 이걸 해도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별 과정에서 자기 자존심이 다퉜다거나 감정적으로 뭐 크게 아팠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자, 휩쓸리지 말자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내가 현실을 좀 지켜나가야지란 마음도 있었고 마음 자체는 아팠다, 아프더라도 관계에서 내가 뭐 주도권도 가져가고 안정감도 가져가고 그래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른스럽게 드러내면 안 되겠다. 겪어가야 될 과정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먼저 나서서 뭔가 행동하거나 그러려고 안 하신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면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불안감이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 후회나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몰려온다거나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도 놓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 있고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어도 굉장히 자기 혼자 관계에 대해서 무게감을 많이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검열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방 분께서 그러면 우리 3번님하고 상대방 분께서 그러면 우리 4번님하고 이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그런 부분을 좀 볼게요. 헤어지게 된 이유를 볼게요. 두 분은 바람 이슈 같은 게 있나요? 뭔가 배신을 때렸다던가 그게 되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배신이 무작정 뭐 다른 이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한눈에 판다던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연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배신들 있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좋아하는 것처럼 했는데 썸남이나 썸녀가 뒤에 가서 뭐 호박씨를 깐다던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숨긴 건지 모르겠어요. 비밀이 보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불확실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온전히 믿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불안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은 약간 지겨웠다. 뭔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상대방분이 생각하는 헤어진 이유의 결정적인 건 아까 운명의 수레바퀴 나와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긴 했겠다라고 보여지긴 했거든요. 전환점이 있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불신이나 배신이나 그런 거였나?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결혼 얘기하는데 너무 상대방 분이 가족 편에 선다거나 아니면 가족 얘기를 다 전달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별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대신에 숨기고 회피하고 이런 게 많이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불안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끊어냈다, 성급하게 끊어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도 관계에 대해서 재회를 자꾸 생각해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너무 성급하게 끊어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책도 하고 그러신 것 같긴 하거든요. 관계를 지켜보면서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 일단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런 게 있어서 끊어놓고 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그러면 우리 4번님의 연애운 흐름 좀 볼게요. 4번님도 어느 정도 상대방 분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당분간 누구한테 감정적으로 쏠리고 싶지 않다.
그런 것도 보여지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겠다. 당분간은 뭐 나 혼자 뭐 좋아하더라도, 그 짝사랑하더라도 그런 상태를 좀 유지하다가 마음을 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사모님도 촉이 좋기 때문에 누가 나 좋아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되게 빠르게 캐치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관심 없는 티를 낸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감을 숨긴다거나 예민하게 군다거나 까칠하게 군다거나 그럴 수 있고, 어쨌든 과거의 어떤 인연 자체 상대방분에 대해서 한번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미련이 있더라도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연애 자체보다는 현재 어떤 생활이라던가 그런 게 좀 우선시되고 있는 것 같고, 무리하게 사람을 내 삶에 들이려고 하시는 모습은 없어요. 깊게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사번님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이 있는지 좀 볼게요. 사모님 좀 상대방 분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근데 관계가 끝났다 이런 것까진 아니더라도 관계 마무리를 짓고 싶다 이렇게 봐도 되긴 하거든요. 마무리가 속 시원하게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상대방 분에 대한 어떤 미련도 있고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 향해서 마음을 조금 버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곱씹을 신다거나 그 하루의 어떤 숙제처럼 상대방 분을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스스로 지금 일상에 좀 녹아들려고 노력도 하시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경계심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속으로만 애착이 좀 심하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방 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잡고 싶긴 한데 내 영역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좀 무심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계가 어떤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 그러면 지금 우리 사번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좀 볼게요. 상대방도 아직 마음 되게 많이 품고 계시거든요? 되게 근데 슬픈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슬펐다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사부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리움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좋아했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때 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헌신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사부님이 자기한테 해줬던 거 그런 거 기억이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관계를 떠올리면 그 어떤 온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꿈꾸고 나서 그 꿈 내용이 너무 좋으면 그걸 계속 간직하고 싶은 그런 느낌처럼 사부님은 계속 간직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 것보다는 사부님을 관찰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상대방 분은 사부님의 어떤 초반의 모습 같은 걸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잊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부님을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런 기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연결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근데 그거를 확신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가볍게 하시는 것 같고, 단순히 뭔가 상대방 분께서 그리고 관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먹으면 관계를 다시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의욕이 좀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망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지금 당장 있으신 것 같고, 비밀 속마음 좀 볼게요. 상대방 분 비밀 속마음을 보면 상대방 분 되게 충동적으로 사부님에게 가고 싶다라고 보이거든요. 사부님에게 달려가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강하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없거든요. 이별 당시에 어떤 무거웠던 그런 마음보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되지 뭐 약간 어떤 무모하게 아니면 아닌 거고 뭐 되면 좋은 거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살짝 책임감이 없다. 내가 만약에 사부님한테 까이더라도 들이댈 생각이 있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마음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거나 한편으로 자신감도 좀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두려움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움직여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회의감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계가 이렇게 했는데도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거나 그런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차단을 했다거나 그래서 관계가 진짜 진전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가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싶은데 루트가 없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겉으로는 좀 무심하게 조용하게 지내 보여도 속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가가고 싶다 어떤 충동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럼 상대방 분이 연락이라던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재회라던가 연락이나 그걸 떠올렸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좀 더 크시다고 보여져요. 그동안에 있었던 두 분 사이에 어떤 후회라던가 관계가 반복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 자체는 있으신 것 같거든요.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데 제가 연락을 해볼까 말까, 재회가 가능할까 안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과거에 어떤 자기가 했던 것 때문에 이게 다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리딩하면서 사부님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좀 크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아무리 해도 재회나 연락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구는 올라오시거든요. 과거에 어떤 열정이 계속 살아난다라고 하시고 행동력 자체에 대해서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의욕이 좀 앞서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생각만 있고 실행력 자체는 좀 약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럼 이런 욕구 때문에 단순히 감정뿐만 그런 게 아니라 재회를 했을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고 주변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던가 체면도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이뤄나가면 자기가 사부님께 다가가면 꼭 관계가 다시 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건 맞는데 관계를 자기가 한번 움직여서 했을 때 관계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게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대해서는 이 두려움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상대방분이 넘느냐 그런 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분 자꾸 주변에 어떤 이슈나 주변의 참견이나 소문이나 여러 가지 좀 신경 쓰는 게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분이 극복할지 그런 부분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회나 연락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상대방분하고 우리 4번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볼게요. 되게 빠르게 접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카드 에너지 자체가 다 너무 세요. 너무 세고 초반에 서로에 대해서 좀 시선이 좀 밝아진다, 지켜본다, 염탐한다 그것도 있고 이전보다 편하게 긴장감이 풀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다던가 여러 가지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다던가 긍정적인 어떤 기류 자체가 흐를 것 같고 중반 이후로 갈수록 관계가 되게 빠르게 움직여서 한 분이 결심하고 행동 나서면서 두 분 사이 어떤 장애물이나 이거 뚫고 가실 것 같아요. 연락이라던가 만남이라던가 이거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두 분 사이가 좁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관계 속도가 좀 불붙으면 빠르고 뜨겁게 진전되는 게 있거든요. 감정 표현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과감해지는 게 있고 서로를 향해서 호기심이라던가 매력이라던가 이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서 그 감정이 너무 앞서는 상황이라 조율을 해나가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긴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만한 파트너가 없다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두 분 숫자 4라는 게 계속 뜨긴 하거든요. 두 분은 4주차가 좀 보여지긴 하고 우리 사번님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오고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수요일 저녁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사번님이 기대를 하긴 해야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4월이라는 것도 뜨는데 지금 촬영 시점이 8월이기 때문에 4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숫자 4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타이밍 자체는 장애물 때문에 좀 막힌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넘어가면 겨울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이 흐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선 상대방분하고 사번님하고 초반에 연락이 없어도 분위기가 풀려도 중간 단계에서 행동을 안 하면 흐름이 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불명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대방 분하고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 분도 우리 4번님도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연락이나 우연한 접점이 들어왔을 때 감정 깊이가 좀 이어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친구 단계에서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할 준비가 됐다 이런 확신이 상대방 분에게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 4번님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리움 이런 거보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게 보장돼야 본격적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좀 키우셔야겠다라고 보여지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전차라던가 완질기사라던가 이거 카드 자체가 불꽃이 빠르게 붙는데 금방 꺼질 수도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얘기를 다 꺼내고 그런 것보다 단계적으로 지루함 없이 풀어나가시는 게 조금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께 친절하게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튕긴다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 상대방 분께 주도권을 다 넘긴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님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